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남숙 교수입니다. 오늘은 챕터 3 조사연구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사연구의 개념이 무엇인가, 조사연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문문항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사연구의 단계, 조사연구의 예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조사연구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잠깐 살펴볼까요? 보통 조사연구는 설문지에 의해서 많이 작성하고 있죠. 설문지를 최대한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30분 안에 기입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설문지로 책정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설문지입니다. 조사연구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조사연구는 주로 웹사이트나 우편조사, 전화면담, 직접면담 등을 통해서 응답자가 설문에 답하게 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유아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구 방법의 하나이죠. 유아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는 모집단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지만 시간과 비용의 제한 때문에 모집단은 대표할 수 있는 일부 대상만을 뽑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집단 특성을 추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집단이란 무엇이죠? 우리가 주로 연구자가 유치원의 유아를 연구하고 싶다 하면 그 모든 전 세계적인 유치원 또는 전국에 있는 유치원을 다 유아들을 다 모집단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그 제약의 사항 때문에 또 연구자의 그런 특별한 그런 사항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을 대상만을 뽑아서 그래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사연구의 장단점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알아볼까요? 장점. 자료 수집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죠. 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연구 참여자가 익숙한 연구 방법입니다. 단점은 응답자가 설문에 답하는 과정을 지켜볼 수가 없죠. 그리고 성실하게 답하지 않는 응답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문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실수를 한 경우에는 정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회수율이 낮으면 연구 결과가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그 연구를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앱이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 연구 대상의 응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그 연구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사 문항 유형을 살펴보고 설문지 제작 요령을 살펴보고 유의 사항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나서 조사 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설문 문항 우리가 잠깐 그 설문 문항 유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설문 문항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설문 문항 유형에는 폐쇄형과 개방형 문항이 있습니다. 그럼 폐쇄형 문항은 5가지로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폐쇄형 문항은 한번 같은 목소리도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응답자에게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응답 범주 중 응답자가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거짓 문항이나 예, 아니요 문항처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형식도 있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등 제시는 여러 단계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는 리커트 척도 문항도 있고 선다형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응답은 상대적 서열을 정하게 하는 등급 척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 아니요 문항을 잠깐 살펴볼까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 관련 교사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2번 선다형 문항은 어떤 것이죠? 취학 전 만 5세 유아를 위한 읽기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자의 관심 가지기, 자모 미리 말기, 친숙한 단말의 눈 익힘. 그러면 3번은 등급 문항이 있습니다. 등급 문항은 선생님께서 문자 교육을 하실 경우 어떤 점이 가장 힘든지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십시오. 문자 지도 방법에 대한 무지, 문자 교육 자료의 부족, 유아 문자 수준의 큰 개인차. 또 4번째는 해당되는 선택지를 고르는 문항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만 4세 유아 문자 교육 활동 및 자료에 대한 현황이죠. 근데 선생님께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문자 교육 활동에 V 표시해 주십시오. 유아들이 잘 때는 장소에 사물의 이름표를 붙여준다. 예, 뭐 블록 정리함, 신발장, 거울, 시계 등 가방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자음 모음이나 낱글자를 반복해서 읽게 한다. 유아가 읽어주기를 원하는 책을 읽어준다. 교사가 책을 선택하여 유아에게 읽게 한다. 그리고 제 5번에는 니커트 척도 문항이 있습니다. 니커트 척도 문항은 바로 그 밑에가 있다시피 주위 사물의 이름 카드가 중요하지 않나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그 주위 사물의 이름 카드를 넣는 니커트 척도 문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형 문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개방형 문항은 어떤 건가요?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개방형 문항은 응답자가 제시된 공간에 자신의 응답을 직접 적는 방식으로 실시되죠.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는 연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죠. 또 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기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이 생생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폐쇄형 문항에 비해 응답자가 응답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답을 하지 않는 응답자가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도 응답자의 응답을 하나하나 읽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폐쇄형 그 문항에 비해서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더 요구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방형 질문은 연구자 실제 조사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 최종의 질문지를 계획하기 위한 예비 조사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심층적인 면접을 위한 질문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우리가 예를 읽어볼까요? CCTV가 영유아 습관지도, 훈육, 놀이 등을 지도할 때 선생님께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이제 이런 문항입니다. 그러면 조사 연구의 단계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 구인 정의에 들어가고 또 문항을 개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문항 개발, 설문지 제작, 사전 조사, 설문 실시, 결과 분석 및 해석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 문항 개발하는 데는 먼저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연구를 통해 무엇을 밝히고 싶은지, 조사 대상은 누구죠? 몇 명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면 또 연구 특성상 온라인으로 배부를 해야 되나? 우편을 할 수도 있고 전화로도 직접 면담의 방법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인정우 예를 들어서 유아의 놀이성과 유치원 적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유아와 놀이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놀이성이 무엇이고 어떤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성이라는 구인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제작해야 되죠. 설문지를 만들기 앞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서면 연구가 필요해요. 전문 서적 등 문헌 조사를 통해 구인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비 설문지 제작 후 전문가 패널을 통해서 설문지가 구인과 관련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라는 건 전문 분야의 교수님과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함께 모아서 전문가 패널이라고 합니다. 설문문항 개발은 대부분의 조사는 연구자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질문지에 응답자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질문을 할 수 없으므로 응답자에 따라 동일한 질문이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을 개발 시 정말 필요한 사항을 일일이 체크하고 설문 문항을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문 문항 개발 시 고려할 그 내용이 있죠. 구인의 하위 요소별로 적정수의 문항을 제작하는 거예요.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인이 몇 개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위 요소마다 적절수의 문항이 제작되어야 하는데 하위 요소에 대하여 문항만을 제작하는 것은 위험하죠. 그래서 두세 문항으로 물어야 더 신뢰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실행용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설문은 번역에 주의해야 됩니다.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하거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되는 경우 새로운 설문 문항을 개발할 때 제작된 설문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설문지는 가능한 한 간결하고 짧게 만듭니다. 설문지의 길이가 길 경우 응답자가 불성실한 답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문 문항은 가능한 한 적을수록 응답 시간이 짧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설문지의 길이는 4페이지 이하, 총 응답 시간은 30분 미만이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사한 문항끼리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묻는 문항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응답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을 묻는 문항들